잠깐만요. 이건 꼭 얘기합시다. 윤주영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윤주영의 시선에서는 부천시 재정의 현실과 개선 과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천시 재정위기는 분명히 엄연한 현실이에요. 네. 확실히 뭔가 분석도 하고 대안도 얘기해야 될 시기 네. 분명하다. 부천시가 다주도가 뒤에서 두 번째라는 얘기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네. 재량의 어떤 돈이 작다는 거지.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질문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부천시가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적다면 네. 결국에는 지출을 조금 통제하고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최근 부천시도 이런 가용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네, 맞아요. 우리 행정 각 부서의 예산을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예산 실링제를 뭐 시행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접해 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좀 들어보면 예산 실링제라는 용어 자체도 좀 생소하기도 하고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거 좀 편히 설명해 주시면 예산 실링제가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네네. 실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천정을 얘기하는 네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그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네네. 가용 예산이라는 걸 좀 얘기해 보자면 제가 이제 뭐 복잡하게 조금 딱딱한 단어들로 말씀을 드렸지만 가용 예산이라는 건 말 그대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네네네. 쓸 수 있는 돈. 네. 지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항목으로 구분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항목으로 구분돼 있고 그게 사회복지, 뭐 아까 환경, 도시 기능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네. 채워야 되고 그러면 돈이 1조가 됐든 2조가 됐든 10조가 됐든 그 돈의 금액에 맞게 도시의 볼륨이 크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당연히 유지해야 될 여러 가지 지출들이 있어요. 뭐 경직성 경비야 말 그대로. 네네. 고정 경비고. 그러니까 돈이 세입이 아무리 늘어도 세입이 는다는 건 인구가 늘고 여러 가지 산업 시설이 늘고 이런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같이 증가하는 비용일 수밖에 없는 거지. 네. 그럼 그 돈은 결국 항상 나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고정적인 경비예요. 네. 그러면 고정적인 경비를 다 충당하고 나서 남는 돈이 말 그대로 가용 예산인데 제가 부천시청에 근무하던 시기가 2010년부터 2017년 초반까지입니다. 그때도 항상 내부적으로 회의를 할 때 네. 그 당시 시장이나 그 당시 뭐 간부 공무원들하고 회의를 하고 그럴 때 항상 화제가 됐던 게 가용 예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가용 예산은 말 그대로 시장의 의지나 뭐 시의회의 요구나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네.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고정적인 경비들 말고 도시의 인프라 개선이라든가 또 정책 사업의 실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 네. 근데 항상 보면 그것도 항상 모자라서 그때부터 이미 모자라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도 그나마 숨통이 트여 있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가용 예산이라는 거고 네네. 예산 실링제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거는 이런 거예요. 그때는 가용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네. 그렇게 어떤 예산에 제한을 두는 정도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좋지도 않았지만 또 흐름이 약간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갈 듯한 징후가 보였지만 네. 그런 대로 쓸 돈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네네. 그랬는데 그때도 가용 예산은 부족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단체장이 쓰고 싶어 하는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있는 어떤 지출 요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현상은 분명히 있었지만 근데 지금은 가용 예산을 논하기에 앞서서 그조차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 재정 위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네네. 들어오는 돈이 한정돼 있고 쓸 돈은 여전하기 때문에 쓸 돈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괄 삭감이라는 걸 해야 돼요. 뭐 전년 대비 100%에서 올해는 80%만 예산을 세워라. 네. 그게 예산 실링제가 되는 거예요. 네, 쉽게 네. 얘기하면. 그 예산을 전반적으로 다 낮춰라. 그렇게 낮출 수밖에 없는 거는 필수적인 경비, 뭐 예를 들어 채무를 상환한다라든가 정치인의 공약을 뭐 그게 필수적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공약에 따른 국도비가 지원되면 시비를 갖다 붙여야 된다라. 반드시 써야 될 돈이 있단 말이에요. 안 쓰면 네네. 큰일 나는 돈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안 써도 좀 비난을 받거나 아우성은 있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문제가 안 되는 예산들은 낮출 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본적인 예산 실링제 제도를 도입한 거는 진짜 부천시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세입이 좀 부족하니까 각 지출 예산처별로 상한을 지금 정해놓고 네. 이 상한을 넘어가지 않게. 근데 이 상한조차도 전년도 대비해서 이제 줄여서 지금 했다는 그런 제 자료 이야기로 보니까 그냥 조금씩 줄였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근데 결국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실제 시민들을 위한 사업 예산이나
그 동네 인프라 예산들도 사실은 깎였다라는 이야기로 지금 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사실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게 이제 부족한 예산을 잘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예산 편성 과정에 실제 그 예산의 우선순위라는 것도 또 존재할 것 같고요. 이런 게 과연 또 어떤 기준으로 좀 설계가 되는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산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예산을 지출 예산을, 세출 예산을 구성하는 다양한 항목별로 네.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돈이 있어요. 사회복지에서는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차상위 계층, 수급자, 기타 네.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정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국비가 얼마 들어가니까 도비 네. 얼마 들어가고 시비가 얼마 들어가고 기본적인 폼이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법령이든 정책으로. 네네. 거기에 맞춰야 되고. 그러면 예산을 짤 때는 기본적으로 어느 단체장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써야 되는 분들 먼저 채워넣죠. 어려운 분들 생활에 도움을 드려야 하는 비용을 뺄 수는 없잖아요. 당연한 네네. 거지. 쓰레기 처리, 하수 처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한 네네.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버스도 다녀야 되는 거, 도시가. 그런 것들은 다 책정을 하고 그건 기본으로 놔야 돼. 그걸 또 임의로 네. 깎기도 어려워. 기본적인 볼륨 자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걸 깎는다는 거는 서비스의 질에 하락이 오는 거니까 돈이 모자란다고 환경이라든가 교통 분야 이런 예산을 깎아봐요. 당연히 시민들이 교통에서 불편을 느낄 거고 네. 그리고 환경이 조금 더 예전 같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테니까 네. 그런 건 못 깎는다고요. 그걸 못 깎으니까 그런 건 다 기본적으로 놓고 그 다음에 남는 예산들이 이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만만한 상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공조직의 입장에서 만만한 상대들. 그게 그 만만한 예산들을 좀 깎고자 하는 유인들이 좀 존재하죠. 또 반대로 네. 만만하지 않은 대상들이 있어. 네네. 이 예산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일 네. 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단체도 있을 수 있고. 네네. 뭐 편하게 얘기할게요. 시도의원들도 무서운 사람들일 수 있어요. 공무원들 입장에서. 시장도 국회의원이 무서울 수 있어요. 네네. 서로 반대되는 입장에 처하기도 하지만 네. 그분들이 요구한 예산을 또 반영 안 해주면 자기들이 이제 행정 절차를 이행하거나 뭐 네.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오늘 네. 뭐 편하게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네네. 예. 선거도 치러야 되고 그렇죠. 공무원들이 정책적인 협조도 시도의원들 또 시군 의원들한테 받아야 되고 네네. 부천시 공무원들로 보자면 부천시의원들, 경기도의원들 이분들의 협조도 많이 필요해요. 일하다 보면. 그럼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또 존중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또 반영해야 될 예산들이 있어요.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다 게다가 네네. 또 정치인들이 어쨌든가 시장을 맡고 국회의원들을 맡는데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그분들이 접해야 되는 많은 유권자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유권자 개인도 있지만 개인들이 구성하고 있는 단체도 있을 거고 여러 이유로 이제 이 시장도 머리 아파요. 그래서 제가 지켜본 우리 시장의 어떤 생활을 보면 진짜 머리 아파요. 그런 네. 것들을 다 수용해가지고 네. 판단하고 그걸 또 수용을 해주면 고맙다고 하는 경우보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고 또 그걸 안 해주면 그 안 해준 사람의 마음보다는 상황보다는 안 해줬다는 사실 때문에 비난하거나 분노하거나 또 심지어 왜곡도 당하고 네네. 정치적인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 반영하다 보면 아까 우리 차 대표님 질문처럼 1순위, 2순위, 3순위 뭐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고 하다 보면 네. 거기다 시장 또는 뭐 간부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부시장도 하고 싶은 일이 있을 수 있고 네. 교통 분야 또는 환경 분야 책임을 맡은 국장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 조금 더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진짜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부천시에서는 제가 해석할 때는 지금은 밖에 있는 민간의 입장이라 네. 그 안에 디테일한 사정들을 다 모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약간 내가 오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이 영상을 보게 되는 관련된 분들이 저 친구가 잘못된 정보로 얘기하고 있다 할지 모르지만 대세는 차이가 없을 거예요. 큰 흐름은. 제가 나름대로 그 긴 기간을 아주 내밀한 내용들까지 다 보면서 네. 그 안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상황은 우리가 재정익이라고 얘기하고 자꾸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서 관련된 분들한테 볼면소리를 듣기도 하고 네. 뭐 이러곤 있지만 또 물론 네. 좋아하는 분들도 많아요. 네. 주는 사인이 신호가 대단한 유익에 처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산 실링제가 도입됐다는 얘기도 네. 그랬고 이런저런 경로로 전해지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예산이 정말 부족하구나 하는 네. 얘기를 듣죠. 뭐 단적인 예로 우리 후배님도 얘기 같이 들었지만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시민들이 쓰는 어떤 스포츠 시설에 수영장에 비누를 뺐대잖아요. 네. 자기 비누 갖고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만 네네. 듣고도 그거는 진짜 비누가 뭐 사실 큰 돈이 드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누를 뺐다는 거는 네. 그렇게라도 예산을 아껴서 네. 아껴야 될 수밖에 없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네. 그런 게 시사하는 바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그 세출 예산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부분이 그런 것 같거든요. 어쨌든 뭐 세입이 줄어드니까 뭐 그 사실 줄여서 쓰는 거는 맞는데 잘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잘 쓴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시민이 필요한 곳에 잘 쓰여져야 된다라는 네네. 게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궁금했던 부분이 이 우선순위가 물론 정책결정권자 또는 아까 말씀하셨던 뭐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의 이런 또 새로운 이제 공약이나 이제 그런 정책들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기도 하고 하겠지만 과연 이런 우선순위들이 잘 설정이 되고 또 이런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현재 마련되어 있는지 뭐 가령 이제 뭐 시민참여 예산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리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이제 좀 궁금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조금 부언하자면 네네. 같은 얘기 또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네. 예산 구조가 워낙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네. 시장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분을 보좌하는 분들이나 네. 또 여러 가지 당정협의 등을 통해 가지고 시정에 의견도 내고 또 필요한 요청도 하는 국회의원들이 볼 때 디테일을 다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네네. 알면 그분들은 천재야. 근데 네. 모르는데 네. 어쨌든 간에 예산 항목들을 다 보면 그 예산서 뭐 저는 좀 이제 보면 이제 의미를 해석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이유가 있는 예산들이에요. 네. 오래전부터 편성되어 온 예산들. 또 예산의 어떤 예산이 책정되는 기초들이 다 설명돼 있고 네. 단위가 들어가 있고 금액이 들어가 있고 단가가 들어가 있고 다 그래요. 네. 근데 그것들을 디테일들을 다 따져가면서 이게 옳으냐 뭐 그르냐 이런 얘기들 하기에 앞서서 그거를 다 볼 수가 없어. 부천시가 일반회계 예산이 2조 1천억이다. 총 예산이 2조 5천억이다. 그러면 그중에 거의 대부분의 상당수 예산들은 네. 누가 와도 써야 될 돈들이고 누가 집행을 하거나 누가 결정을 해도 항상 있을 예산들이에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천시 재정위기가 왔다 그래가지고 지금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 일방적으로 비판하거나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네, 없는 네. 거예요. 네. 고착화되어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역시 또 이따 얘기할 주제지만 네. 국회의원들이든 정치인들이든 이런 분들이 해줘야 되는 거고 아까 우리 시민들 참여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네.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있어요. 아, 네네네. 말 그대로 네. 동단위에서 또는 이제 가장 하부 하여튼 가장 좀 작은 단위에서부터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그걸 네. 모아서 시청에 모여서 이제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들인데 네. 뭐 동네 골목에 어떤 새로운 시설물 설치한다라든가 네네네. 환경을 개선한다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극히 미미하고 네. 의도 자체는 좋죠. 시민들이 네. 참여하는 건데 그분들이 결정하는 것들이 뭐 시 전체 예산의 어떤 큰 흐름을 좌우한다든가 이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뭐 시민들의 참여가 뭐 의미 있게 들어온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 네. 시민들을 대의한다고 하는 시의원들이 부천시 의회에서 활동하는 네. 시의원들 많잖아요, 부천에. 네, 네. 그분들이 시민들의 뜻을 잘 모아서 들어가서 시민들의 수요도 반영하고 불효불급한 예산이 있거나 좀 관행적인 예산이 있거나 네.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서 네, 네. 절감하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근데 그분들조차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능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의지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산이 만들어지는 구조나 과정들에 있어서 그분들이 개인적 노력에 의해 절감하거나 변화를 줄 만한 폭이 작다. 전체적인 구조를 좀 흔들어대거나 우리가 좀 네. 환기하지 않으면 네네. 그게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 개개인의 잘못을 얘기하고 비판하고 뭐 이렇게 폄하하고 이러지 말고 네. 전체 구조를 놓고 우리가 이 구조에서 어떤 변화를 줘야지만 부천시가 재정위기를 해소하고 1년 뒤, 5년 뒤, 10년 뒤, 심지어 30년 뒤까지 내다보는 정책을 마련하고 할 것이냐를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너는 뭘 바꿔야 되고 너는 이걸 하지 말아야 되고 당신은 이걸 요청해야 되고 네네. 당신 이걸 참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 저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저도 네네. 직관적으로 정치인들 많이 봤고 시정 운영에도 작게나마 힘을 보탰지만 그런 걸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초반에 너무 제가 성을 내는 것 같은데 얘기하다 보면 화가 나 진짜. 네. 그래서 그래. 지금까지 얘기가 이제 시 본청이라고 네네. 표현해야 되나요? 네. 본청의 이제 예산 구조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잠깐 해봤는데, 사실 시 산하에는 또 공공기관이나 이제 공적 영역의 이런 역할들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잖아요. 네네. 이런 기관들 역시도 이제 현재 부천시의 그런 재정 위기 현실에 당연히 맞춰서 좀 제대로 예산도 수립되고 제대로 통제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 설명을 드리면 네네. 부천에는 예전에는 시설관리공단이라 그랬죠. 지금은 부천 도시공사라 그래요. 도시공사. 도시공사. 네네. 말 그대로 시설 관리를 기본적으로 하는. 근데 네. 도시공사가 된 거는 부천시 도시개발에 역할을 맡기로 됐기 때문에 전환이 된 거예요. 공단에서 공사로. 근거 네네. 법률 같은 게 다르기 때문에. 네네네. 그게 있고. 근데 거기가 지금 26년도 본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1,000억이야. 1,000억. 1,000억을 쓰고 있는 1,000억. 겁니까? 1,000억. 네네. 거기에는 이제 도시개발 관련된 네. 도시공사가 LH 등하고 시행하는 일과도 관련된 일이 있을 거고 네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6개 출자 출연 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시가 시 돈이 출자되거나 출연된 기관 대표적인 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네네네. 그 다음에 부천산업진흥원, 네, 그 산업진흥. 다음에 부천문화재단, 네. 뭐 또 여성청소년재단, 네네. 그 다음에 시청 옆에 들어온 지금 그 아트센터 운영하는, 네. 그 다음에 조금 작은 규모 좀 부천장학재단 6개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도 제가 지금 부천시가 공시한 자를 보니까 그 6개의 기관의 예산을 다 합치면 583억인가 그래. 그 두 개 합치면 1,600억에 1,600억 가깝잖아요. 가까이 되네요. 네. 네. 그러면 네. 1,600억의 돈이 들어가는 것만큼 역할을 잘 해줘야 된다라는 게 당연한 얘기죠. 물론 잘합니다. 잘하는데 잘한다고만 얘기하려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저는 제 개인적 경험을 좀 말씀드리자면 도시공사 예전에 시설관리공단 시절 네. 일단 6개 그 출자 출연 기관 중에 저 있을 때는 없었던 데가 있어요. 네. 이런 게 아트센터인데 거기를 여러 차례 감사 책임자로서 속속들이 내용을 본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제가 의사결정을 해서 변화도 좀 부탁을 했었고 그 안에 담겨있는 어떤 경영의 방만 요인이라든가 또 정치가 또는 어떤 이 도시의 어떤 이해관계나 이익 집단들이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속살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봤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네. 그 안에도 역시 비효율이 잠재돼 있어요. 그걸 디테일하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고 네. 열심히들 하시고 애쓰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네.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재정위기를 맞이한 부천시 입장에서는 네. 그 도시공사라든가 출자 출연기관의 재정의 효율성 어떤 네. 개선, 낭비 요인의 제거 네.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화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오늘 주제 대화에 일관되게 흐르지만 그 모든 변화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치가 미치는 영향, 네. 선거가 미치는 영향, 네. 지역 내 인맥이 미치는 영향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네. 그리고 또 각각의 개개인들 우리 차광호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이기주의. 예? 내 주머니에 돈은 뺏어가면 안 돼. 너는 잘못하니까 고치지만 내가 뭘 잘못해? 네. 난 건드리지 마. 이런 기본적인 이기심이 다 응축되어 있는 여러 프로세스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변화를 주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개혁은 불가능하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따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 소위 얘기하는 이 출자 출연 기간 예산 중에 어떤 부분에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바꿔야 될지는 네.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제가 사실 궁금한 건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청 내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출자 출연 기관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있죠. 근데 그거 정확히 외에도 하시네. 네. 출자 출연 기관들을 만들어서 또 역할을 부여한다는 거죠. 그럼 사실 이제 중복되는 업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네, 네, 네. 여기에 이제 소요되는 인적 구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예산들이 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잠깐 들고요. 네, 네, 네. 사실 일반적으로 뉴스를 보게 되면 물론 부천시 현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긴 한데 뉴스에 가끔씩 이런 산하기관 관련된 문제들이 좀 터지기도 하잖아요. 네, 네. 청렴도 관련된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 예산이 좀 비효율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중복되는 업무들 때문에 사실은 시민들을 위해서 명확하게 좀 좋은 것들을 좀 발굴해내고 먼저 손 돌리고 움직여야 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전년도에 했던 것 그대로 좀 더 나은 무언가를 찾기보다는 계속 고착화되어 있는 이런 프레임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이 좀 사실 들기도 합니다. 예, 뭐 업무 중복 문제는 어제 오늘 네. 얘기가 아니고요. 근데 그 당사자들은 부인하죠. 그러니까 이게 고용 안정성이라는 것도 계약직 비정규직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의 문제점들을 공공기능을 통해 가지고 네. 해소해야 되는 측면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있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뭐 출자 출연 기관의 설립이 꼭 그런 측면만을 네, 담보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순기능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고용도 창출이 되고 네, 네, 또 그 고용의 안정성 내에 있는 분들이 가정을 꾸려가고 인생을 설계하고 그것도 의미 있는 거죠. 거기 투여된 아까 말씀드린 1,583억이나 두 개 합쳐 예산의 네. 의미도 담겨 있다고 봐요. 근데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효율적으로 하고 있느냐의 문제도 또는 중복은 없는지 문제도 관행적으로 의뢰해 왔으니까 해야 될 네. 일이라고 하는지도 한 번쯤은 네. 우리가 점검하고 화두를 던져봐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고 디테일을 하기 시작하면 역시 할 말이 많지만 네. 일단 그 정도 얘기하고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하나 말씀드리자 그러면 부천산업진흥원 아주 많은 일을 합니다. 거기가. 아, 네네. 옛날에 산업진흥재단이라 그랬어요. 또 부천시에는 기업지원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천시가 세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측면에 있어서 볼 때는 산업기반 확충하고 기업 환경의 어떤 개선도 있어야 되고 그거는 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부터 계속해서 하는 얘기고 앞으로도 계속 할 얘기란 말이야. 네. 그럼 그거를 위한 기업 지원, 산업 진흥 뭐 이런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과연 거기에 편제되는 예산이나 인원이 그렇게 기업 지원가 같은 건 많지는 않아요. 네. 그 조직이 갖고 있는 특성이 그 조직을 설립하면서 산업진흥원을 예전에 진흥재단이었지만 네. 설립하면서 의도했던 대로 잘 진행되고 있느냐. 우리 질문처럼 중복된 기능은 없느냐. 네. 그냥 복지부동에 빠져 있지 않느냐. 진짜 기업들은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기업지원가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 지원이 보편타당하게 부천에 소재하는 많은 기업들한테 공정하게 다 나가고 있느냐. 기회균등이 있느냐. 공평하냐. 또 어떤 특정한 분들만 수혜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그런 문제의식은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또 제 자랑을 합니다만 제가 시청에 네. 근무할 때 네. 직업이 회계사고 기업 현실을 좀 비교적 아는 편이니까 그거에 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요청도 많이 하고 하면서 볼멘 소리도 들었지.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개선도 많이 되고 뭐 그런 네. 부분들이 있었는데 중복 기능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거는 비단 어느 기관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로 존재합니다. 어차피 써야 될 돈이고 어차피 유지해야 될 조직이라 그러면 우리 어사인 업무 분장이라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투명하게 해서 중복 업무 없도록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하고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충분히 그 효익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보자. 그게 시장의 역할이고 네. 관련된 공무원들의 역할이고 또 그걸 감시해야 되는 게 우리 같은 시민들의 어떤 의무다. 네.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